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10월 1일에 제가 삼성 TV를 통해서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10월 1일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보완 대책을 갖다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간단하게 먼저 삼성지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지를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시기, 그리고 10월 말 부처 협의 거쳐서 하겠다라는, 뭐 분양가 상한제 그대로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거의 정부 발표네요. 공교롭게 10월 1일 날 갑자기 오후 3시에 정부 부처에서 이게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조금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단위로 시행을 하겠다. 저도 지금 뭐 나오자마자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내용만 확인하고 뭐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걸 따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삼성TV 방송을 하면서 10월 1일 날 오후에 발표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월부터 편법 증여, 업, 다운 계약 등 뭐 기타 뭐 아시겠지만 증여를 갖다가 자식들이라든지 기타 증여를 갖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개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확대라는 등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과 일반 분양이 많거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저도 황당합니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으로 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오게 됐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요. 제가 삼성TV를 제 감사스마일 채널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과 삼성TV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은 조금 더 고퀄리티로 저희 이제 미라클 원장님께서 조금 더 촬영도 해주시고 방송을 갖다 직접 뭐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게 되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제가 기존에 블로그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뭐 아직까지도 제 블로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자랑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맨의 삼성지구 이야기 세 번째. 제가 이 글을 2017년 3월 27일 아침 8시 2분에 포스팅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뭐 업로드를 했겠네요. 제가 삼성지구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정말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길래 제가 썼던 거를 보여줬다고 하니까 좀 좋다고 이야기를 평을 해주셨던 분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에 정신 약속이 있어서 평소보다 빨리 글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과 오늘의 주제는 삼성지구 학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군 이야기는 뭐 네 번째 이야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는 얘기. 그리고 삼성지구가 주목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이게 2017년도 3월에 제가 이 글을 썼던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19년 10월이니까 거의 한 2년 6개월 전에 썼던 글입니다. 보시면 신도시가 발표가 나면 주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로 발표되었거나 택지지구로 발표된 곳 중에서 현재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판교, 광교, 서동탄, 운정.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년 후, 2년 6개월 후를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 9월 말부로 지금 김부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018년 개통 예정이란 게 1년하고도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남 신도시는 아직 5호선 연장하고 9호선 연장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5호선은 연장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9호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호선하고 8호선 연장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제가 2020년 개통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2022년이나 23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좀 힘들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도 이때 당시에는 삼성지구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뭐 삼성지구 아파트 시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역을 밑으로 삼성역 원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삼송,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삼성동, 동산동, 원흥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34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억 중반에서 좀 금매까지 계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억 중반까지. 5억 중반에서 6억 중반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신원동 같은 경우는 북삼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원동은 지금 4억대 중후반도 있습니다. 지금 금매 같은 경우. 그러면 또 신원동에 계신 분들도 기분 나쁘하실 수도 있으니까 4억 후반으로 잡겠습니다. 4억 후반부터 5억 5천까지. 지금 34평 기준으로 지금 현재 호가가 아닌 실제 실거래가랑 호가까지 포함해서 드린 거네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자체가 2년 전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2년 전 가격이랑 2년 전 가격보다 마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7억 작년까지만 해도 7억을 넘겼으니까 지금 7억이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지구는 지금 현재 부합세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원흥지구는 그 3기 창릉 신도시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6단지라든지 5단지, 7단지 대표적으로 7단지가 올 초보다 거의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 실거래가가 지금 상승이 됐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5억 5천 전후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글을 썼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삼성은 다 6억이 넘어갈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2019년이 됐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여기 특히 경기도 고양시 특히 여기 덕양구 일산 이쪽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산보다는 삼성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한 2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2017년 3월에 글을 쓰면서 물론 가격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 예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3호선 연장을 위해서 문정신도시는 노력하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미래신도시는 지하철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뭐 삼성동, 동산동, 원흥동, 남섬동, 북삼성 뭐 원흥지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1등 아파트입니다. 1등 아파트. 대장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1066세대고 그리고 30평, 29평에서 34평 두 가지 평수로 지금 되어 있으면서 29평대는 거의 한 25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280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한 800세대 정도가 34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각 타입별로 평면도 보시게 되면 3베이, 4베이 이렇게 되어 있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3베이, 34평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타워형 구조, B타입이라든지 C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삼성에서 지금 계속 뭐 부동산 뭐 현장에서 지금 뭐 공부도 하고 있고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아이파크 20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매도하지 않고 이거를 전세를 주고 가시는 분이 또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걸 매도하시고 뭐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올 연말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신분당선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 삼성지구에서 가장 1등인 아이파크 20단지가 뭐 계속 리딩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 4년 됐습니다. 만 4년. 입주가 9월달로 기준 잡았을 때 만 4년하고 조금 넘었네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삼성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도 저는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왕이면 1등 단지를 선택해라고 말씀을 또 드려요. 그 이유는 1등이 떨어지면 모든 단지가 다 떨어지고요. 1등이 올라가면 또 모든 단지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엊그제 그 가재울 뉴타운 갔을 때도 가재울 DMC에도 그렇게 많지만 가재울 파크자이 1단지가 가재울 DMC 파크자이 파크뷰자이 1단지가 리딩을 하더라고요. 그럼 동일하게 삼성에서는 아무래도 20단지 아이파크가 리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하철이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2기 신도시를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는 지하철이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를 경험했던 분들이 다시 2기 신도시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는 3기 신도시를 넣지는 못했죠.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기 신도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인가 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1기 신도시에 했던 분들 특히 강남에서 사셨던 분들이 분당으로 하셨고 분당에서 판교로 판교에서 광교로 이렇게 또 판교에서 또 동탄으로 기흥으로 이렇게 많이들 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 판교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데 분당 1기 신도시잖아요. 광교 같은 경우도 2기 신도시라는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운정 신도시도 다 갖춰져 있지 않고요. 광교도 지금 뭐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요. 2기 신도시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먼저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던 역효과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탈서울 가구는 어디서 어디로 많이 이동했을까?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 이동하신 사람들이 재미를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강남이라든지 송파, 서초에서 이동했던 사람들은 재미를 많이 봤죠. 하남으로도 재미도 많이 봤는데 강북에 있는 뭐 도봉구라든지 노원구에 있는 분들도 남양주 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만 별로 가셨던 분들 크게 재미 못 봤고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덕양구에 오셨던 삼성 처음 분양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뭐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정말 아이러니하긴 한데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삼성의 집값은 다시 한번 또 정체를 지금 갖고 있고 지축이 지금 입주를 지금 또 올 연말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보합세로 지금 될 것 같고 만약에 신분당선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삼성에 있는 집값은 조금 더 상승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3호선이 지금 현재는 구파발에서 출발하고 대화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3호선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파발보다는 뭐 집으로
퇴근길이라든지 출근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이때는 좀 관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부동산도 학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을 뭐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더 많은 것 같고, 이때 2년 전만 해도 삼성을 잘 몰랐죠. 근데 지금은 삼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신도시를 거의 다 가보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 신도시를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3호선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스타필드와 이케아가 이곳에 왔다는 거, 그리고 들어올 예정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틀렸다는 생각.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은평 뉴타운을 넘어섰던 적이 한번 있어요. 역전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가 스타필드 오픈 전이었던가 아무튼 그랬던 거 기억되는데, 2016년인가 2017년 정도는 한번 넘어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은평 뉴타운이 다시 삼성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 그리고 인서울이라는 이 사람들의 강박관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을, 어찌됐든 강남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또 뭐 정책을 갖다 폈는데, 펴는 정책마다 역효과를 지금 계속 역효과가 나서 뭐 삼성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부합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삼성에 집 사서 5천만 원 1억 올랐던 사람들이 저한테 뭐 클레임은 아니지만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서울을 뭐 갭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서울에 집을 샀으면 뭐 기본 2억 3억을 벌었는데, 삼성에 집을 투자를 해서 뭐 5천만 원 밖에 못 벌었다, 1억밖에 못 벌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이게 부동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강남까지 가는 신분당선의 위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분당선은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신분당선을 타보신 분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건데, 신분당선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삼성을 집 주거지로 택하시는 분들의 뭐 직장이 광화문 종로가 많아요. 그리고 가깝게는 상암동이 많은데, 강남으로 출퇴근이 만약에 삼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신분당선 출발한다고 하면 정말 삼성에 있는 집값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을 해놓고 또 지키지 못할, 뭐 또 제가 허언을 뭐 하면 제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동탄이라든지 마곡,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느꼈던 건데, 이게 이제 교통이 뒷받침됐다라는 거죠. 마곡도 교통이 뭐 5호선이라든지 뭐 공항철도라든지 뭐 9호선이라든지 이게 마곡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핫하잖아요. 교통이 지금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동탄도 지금 수서발 SRT 같은 경우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삼성TV라는 이 유튜브 채널 제목을 지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물론 방송을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삼성TV에 걸맞게 삼성 관련된 주제로 제가 뭐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편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신경을 갖다 쓰게 되면 제 방송에 그런 제 스스로가 또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블로그에 썼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제 얼굴이 뭐 나오는 뭐 방송도 할 수 있겠지만 방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기존에 삼성지구 이야기를 제가 10번째 이야기를 갖다 했거든요. 삼성TV에다가 삼성지구 이야기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지축지구 또 입주하기 때문에 지축지구에 전세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고,
삼성 쪽도 지금 전세 물건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고 또 실 매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전세로 눌러 앉자라는 이런 또 분위기가 좀 맞물려 가지고 뭐 삼성은 더 이상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축 뭐 입주 물량이 물론 지축하고 삼성하고 생활권이 뭐 같은 생활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축에 있는 인프라보다는 삼성의 인프라가 더 많고 또 지축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교가 또 개교를 또 당분간은 못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원동이 2021년에 또 개교하는 고등학교 신원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원동을 또 의외로 또 많이 또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삼성 TV에 삼성 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담아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자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이지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 삼성TV 감사스마트 이야기 채널과 구독과 좋아요는 상당히 뭐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또 삼성TV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